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스턴트를 박는 수술을 하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1위를 못 만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중국의 어전 관례가 바뀌었다고 설명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방문했던 한국의 국회의장은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유일하게 시진핑과 같은 국가 권력 서열 1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국회의장은 10명 중 2명이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임채정 국회의장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번째입니다. 외교 홀대론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지금은 민주당 대표가 됐죠.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2년 전 중국을 갔을 때도 시진핑을 만났는데 하석에 앉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도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외교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갔습니다. 미세먼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그런데 시원한 대답을 들은 건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 스스로가 시진핑의 방안은 확실치 않다,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식 방문에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대신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찬을 가졌고 8일 오전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이 이번에도 홀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어쨌든 미스테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운전자다, 중재자다, 또는 사강 외교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베이징 대사는 전부 자기의 오른팔들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 홀대를 받는 걸까요?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혈맹을 소홀히 하고 친중 정부라고 비판하는 국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는 홀대를 받을까요? 의문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장은 모두 10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중 8명이 국가 권력 서열 1위 주석을 만났습니다. 딱 2명이 못 만났는데 한 명은 노무현 정권 때의 임채정, 그리고 또 한 명은 문재인 정권의 문희상.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은 시주석 회담 무산에 대해서 중국의 관례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조대 국빈관에서 가진 특파원 조찬 간담회에서 문 의장은 중국 외교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책임이 양제츠, 양치산, 리잔수 선에서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 만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외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따라가는 대국의식이라고 생각해 라는 평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2년 전 문재인 특사 이해찬 전 총리 홍콩 행정장관이나 앉는 하석에 앉아서 그때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 측은 외교 관례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희상 의장 말처럼 양제츠, 왕치산, 리잔수 선에서 외교정책이 가능해졌다는 게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갸우뚱합니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정치국 위원인 장제츠는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 2018년 5월 열린 첫 외사위원회 회의에 리잔스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제츠의 외사위 위원 여부도 관영 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상합니다. 1994년 1월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은 장쩌민 국가주석 리펑 총리와 회견했습니다. 정의화 의장까지 모두 대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임채정 의장만이 그전에는 유일하게 후진타오 주석 대신 권력 2위,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를 만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문희상 의장은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2위까지도 못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외교는 기록과 선례의 무게를 지고 사는 생물이다. 문희상 의장의 시주석 회담 불발은 이해찬 정의용 특사의 좌석 배치와 더불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관례로 남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주석은 지난달 25, 27일까지 열린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38개국 국가정상 모두를 정식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예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특사신분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과도 평등하게 서로 마주보는 좌석 배치를 했습니다. 정상급 좌석에 앉혔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홀대를 하는 것일까요? 문희상 의장도 중국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논의도 했는데요. 양국 국회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통과시킨 법률을 상호 교환 검토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찾아보자고 합의했다. 이게 답니다. 근데 문제는 의전 서열 3위를 내보낸 중국 측이 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리잔수는 실수할까봐 문맥을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언급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리잔수는 한국 사드 분명한 입장 취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문희상 의장은 혹 때려간 것일까요? 붙이러 간 것일까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요청을 했지만 확실한 답도 얻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또 뉴스원 보도를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문희상 의장은 방중 직전 심혈관계 관련 긴급 시술을 받았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인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원 기자가 이렇게 적었을 정도면 문희상 의장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은 홀대를 했고 문희상 의장은 다소 망신스러운 방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원전 없애고 이상한 에너지원을 찾는데 태양광을 찾고 태양광 사업에는 유독 저쪽 진보 좌파 성향의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태양광 사업은 결국 중국 업체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노력 봉사한다는 평을 듣는 문재인 정권이 왜 중국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을까요? 역대 10명의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주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단 2명. 노무현 정권 때의 임채정 국회의장, 문재인 정권 때의 문희상 국회의장. 이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만 밝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